예, 최경영 기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최경영 기자님 본인 방송이 목요일만 빼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목요일이 제가 예, 이제 여전히 지금 주 6일 정도 노동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십니까? 예. 근데 목요일은 금요일에 할 제가 이제 따로 경제 뉴스만을 따로 전해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예.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 목요일 날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또 빼서 월요일에 최주리라고 예. 최경영 TV에서 하는 그 전문적인 경제 뉴스를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책을 읽거나 외신을 다 취합해서 섞어보거나 정리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나와 주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프레시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네. 나왔습니다. 예. 본인 소개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페이스북이 붙인 걸걸요? 예. 예, 저는 잘 모르겠고요. 페이스북에 붙인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예. 워낙에 이제 그 기자로서 오래 일하셨고 지금도 예. 기자이시고. 예. 예. 기자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도 기자라는 게 이제 뭔가를 찾아내서 취재 영역이 있고 편집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써서 알리는 거잖아요. 예.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직업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이 생긴 거는 그렇게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부르주아 신문이 시작이 된 게 뭐 17세기 정도부터니까. 예.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다 아시는 뭐 뉴욕타임즈랄지 워싱턴 포스트랄지 이런 것들이 뭐 이름만 압니다. 20세기 초반에 예. 어떤 양목점 광고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지기 때문에 동네 신문이었으니까. 동네 신문에 동네 양목점 광고가 나가고 예. 뭐 그 정도로 영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직업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뭘 가져서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이게 우리 직업이야. 예.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협회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서로 간에 논쟁이 기자협회를 만들어서 사실 국가가 그거를 너희들은 보호해 줄게라고 예. 하는 것도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셔널로 전국적으로 기자협회를 만들어서 가끔 대통령도 가고 후원을 해. 예. 기자협회, PD협회. 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요? 광고주들도 거기 기자협회에 후원을 하고 옛날에 보면 있잖아요. 기자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초년기죠. 뭐 90년대 중반, 후반, 2000년대 초까지도 스폰서를 많이 받아와요. 그래요? 예, 협회장님도 그렇고 총무도 그렇고 스폰서를 많이 받아옵니다. 그게 그럼 비판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의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이제 촌지 주고 뭐 그런 시대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봉투 이렇게 꺼내서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어느 신문사의 뭐 창립 기념식이랄지 예. 무슨 세계 지식 포럼이랄지 예. 뭐 이런데 대통령이 잠깐 나가잖아요. 네. 그거 잠깐 지금 아마 한 2군데 나갔을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조선일보 나갔고요. 예. 조중동류에서 조선일보 나갔고 네. 하나는 경제신문 나갔었던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에 한국경제를 나갔던 것 같고요. 중앙하고 동아일보가 얼마나 속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대통령실 출입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기만 나가? 완전 마음 상하죠. 예, 마음 상하죠. 예. 그러면 그걸 나가게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 간의 어떤 물밑, 경쟁, 예. 회유, 설득, 그리고 이제 낙점을 해주잖아요. 예. 낙점을 해줘서 조선일보는 2년 연속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출입기자 너 잘했어. 예. 다음번에 승진. 뭐 물론 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면 승진 코스기는 합니다만 예. 요게 이제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굳어진 사회란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저게 정상인가? 네. 저게 정상인가? 그러면 당신들 권력 사부라며.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민간 사회에 있고 시민 사회에 있고 누구로부터도 독립돼 있다며. 예.
그런데 왜 그때마다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와야 광이 서고 아니면 국무총리라도 와야 되니? 이상하네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최경영 TV를 진행하는 제가 프레시안에 동지적인 느낌으로 나와서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상하 관계인 것 같고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런 속마음이 기자들이나 사주나 예.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나 재벌한테 없을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자 얘기를 꺼냈다가 예. 예. 그 기자가 과연 무엇인가? 예.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예. 예. 얘기 나온 김에 자, 1인 언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튜브. 예. 어떠세요? 유튜브에서 이 기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혹은 문제. 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KBS에 있을 때도 그렇고 뉴스타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혼자 최경영 TV를 할 때도 그렇고 잘 된다, 내 마음에 딱 들어맞다라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으십니까? 예. 30년 동안 거의 없고요. 그러세요? 예,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죠. 예, 속에 차지 않습니다. 예, 전혀.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으세요? 그냥 혼자 하니까. 예. 혼자 기획하고 저는 작가도 없거든요. 작가도 없고 혼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쓰면서 근데 제가 다 팩트 확인을 못 하죠. 너무 다룰 게 많을 테니까요. 다루는 게 많고 취재를 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취재한 영역이 아니다. 아무리 탐사보도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거나 내가 직접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팩트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팩트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가 아니고 이것도 첫 번째인데 팩트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팩트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3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늘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최근의 일인 거죠. 정말 최근에 지금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또는 스캔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많은 말들의 핵심은 제 입장에서의 핵심은 저는 탐사보도 기자를 하고 경제쇼를 진행했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저는 뒤통수를 완전히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지금까지 한 4년여 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 그리고 내가 초청했던 수많은 사람들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김종인, 이준석, 김종인 씨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4년여 동안, 5년여 동안 제가 느낀 겁니다. 제 틀릴 수도 있죠. 제가 느낀 건데 우리가 알았던 김종인이나 우리가 알았던 이준석이 명태균 씨가 지금 헛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장하는 그 모든 것과 연관이 돼 있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면 또는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마치 공정의 화신인 양 언론이 추켜 세운 언론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일탈적 언론은 제외하고 그때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게 어떤 검찰과 민주당 정부를 편드는 어떤 언론의 부딪힘이다. 또는 윤석열은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보험이 내려온다. 지금 신동욱 의원이 됐죠.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였다면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50%는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를 다시 복귀해보면 지금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럼 김종인 씨는 지금 그때는 어떤 이미지였고 지금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준석 씨는 그때는 어떤 이미지였고 지금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근데 여기에
여론조사 같지도 않은 여론조사.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수법의 여론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그거를 묵인 방조 또는 암묵적 지시? 검찰이 흔히 사람들을 혐의자로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을 혐의자로 만들 때 예.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였죠. 박근혜 대통령 혐의자로 만들 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예. 가로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가로 닫고. 예. 뭐 검찰에 이게 예. 진술 조사나 이런 거에 보면 예.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재판장한테 예. 사실상의 지시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황상 그렇습니다. 예. 증거가 없어도 대법원 판례도 증거가 없어도 뇌물을 받았다. 네. 또는 뇌물을 삼자가 받는 거를 승인했다. 네. 이런 대목에서 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검사들이 많이 쓰는 논리예요. 예. 진실의 논리. 예. 이게 진실이다. 예.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의심할 수 있냐면 예. 검찰이 가로치고 가로 닫은 그 안에 예. 암묵적 지시나 방조나 승인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의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를 포함한 많은 언론인들이 기자나 PD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민주주의가 예. 일탈적 부패에 의해서 파괴된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본인들은 예. 그 사람들은 본인들끼리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들끼리 알았음직한 예. 그 카르텔 내에서는 예. 완전히 사람들을 갖고 놀았구나. 예. 그러네. 민주주의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투표를 한 건가? 우리는 뭘 보고 투표를 한 건가? 정치의 실체가 뭐고 정치인의 실체가 있는 건가라는 것까지 의심해 봐야 될 만한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예. 이거는 단순히 어떤 당이 잘못했다. 윤석열이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은 유튜브 얘기를 여쭤보면서 예. 지금 30만 가까이 되시죠. 네, 30년 네.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언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과거에 기자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때 인터뷰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의 한 복판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좀 반성적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짧게만 요약을 드리면 예.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언론 교과서에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예. 가십거리만 주로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필요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에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지금 미디어도 진실에 다가서는 활동을 못했던 것 같고 예. 그거를 방해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집단에 놀아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에 유튜브는 선정적이고요. 지상파나 신문이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그나마 뭐 진실에 가까워요. 예. 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조금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언론 얘기는 저희가 길게 여쭤보지는 않을 건데 KBS 얘기만 좀 잠깐 할게요. 예. 박장범 앵커 임명안이 제가 됐습니다. 조그만 파우치. 예. 이제 보니까 조그만 방송국의 사장이 됐어요. 예. KBS 내부 분위기 같은 거 혹시 전 잘 아시는 거 모르죠. 없으세요? 예. 저는 KBS에 애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지금은 애증이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지셨어요. 예. 애정도 증오도 없습니다. 증오도 없습니까? 예.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이 없다는 건 진짜 관심에서 예. 멀어졌다는 예.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셨군요. 예. 유튜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얘기까지 나아갔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미국에서 경제 저널리즘 공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용어를 잘 몰랐어요. 경제 저널리즘이죠. 왜냐하면 예, 예. 제가 쓴 논문 자체가 예, 예. 경제 기사에 관한 분석이거든요. 아, 그래서 경제 저널. 예,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정확히 주제는 한겨레를 비롯해서 조선일보까지 예, 어떤 언론도 거대한 미국 체제 내에서의 예, 그 미국 체제, 미국 패권 체제 예, 내에서의 그 큰 이데올로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예.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 이데올로기 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데올로기 예. 내에서는 예.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 예, 그런 거를 미국 금융위기 중심으로 해서 예, 미국 언론과 비교해서 예. 썼죠. 아, 미국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트럼프 네. 이기 출범하는데 경제 정책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벌써 뭐 관세 올린다고 하고 뭐 어제 제 신문인가요? 봤더니 그렇죠. 뭐 멕시코, 캐나다 뭐 그렇죠. 20몇 %씩 올린다고 하고. 예. 근데 그것도 예. 언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예. 언론이 저는 제가 자주 제 TV에서는 가끔 하는 말인데 예. 언론이 형편없으면 재테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재테크에. 예,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있잖아요. 예,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 25% 관세 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직 취임 안 했죠. 예, 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뭐 선거 캠페인 내내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막 그냥 25% 되니까 우리나라 다 망한 것 같아라고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다른 앵글의 이야기인데 예. 25% 관세 매기면 우리만 당하나요? 그 이제 뭐 그 국가별로 25%씩 매기는 데가 있을 테고 그다음 뭐 보편 관세 이래가지고 10% 그렇겠죠.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멕시코에 네. 공장이 있는 기업이 우리만 공장이 있나요? 여러 나라 있겠죠. 그리고 거기 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네. 멕시코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GM이나 포드는 네. 없을까요? 제가 자꾸 대답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GM이나 포드는 없을까요? GM 있어요. 예. GM이 굉장히 큰 공장이 멕시코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대차는 그날 그 뉴스가 나온 날 예. 예. 현대차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한 2% 올랐습니다. 어젠가 그럴 거예요, 그게. 아, 어젠가 그젠가 예. 2%인가 올랐을 텐데 예. GM은 그날 그게 미국에서 나온 날 8%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아. 포드는 한 2% 떨어졌고요. GM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은가 보죠. 그렇죠. 수량이. 현대차는 공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아는 있고요. 기아는 있죠. 예.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들의 차이인데 네. 경제부의 기자라면 예, 예. 이런 게 관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현대차는 거기에 공장이 있나? 그걸 찾아봐야죠. 이런 아마추어들. 그다음에 기아는 공장이 있나? 예, 예. 현대 부품 공장은 있어요. 예. 현대 모비스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있겠네요. 자, 근데 그것보다 큰 막 그 포지셔닝을 보자면 예. 이것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미중 갈등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저 경제 가는 데가 누굽니까? 폭스바겐이나 독일 차들은 똑같이 지금 25% 관세 때리면 예. 힘들잖아요. 예,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GM이나 포드도 그 관세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을 했었을 때 현대차가 유리할까요? GM이나 포드가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현대차가 유리하니까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판을 보고 네. 그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어떻게 가령 미중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를 때리면 예.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미국 언론, 영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렇게 못할 걸, 그렇게 못할 걸. 제가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경제 신문 3곳을 보고 있거든요. 예. 종합지 빼고 예. 이카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3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예. 이 3군데에서 예. 계속 연불 외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관세 때리고
그리고 세금, 국내 세금 인하하고 예. 게다가 강달러 정책이고 세금 인하한다면 또 외자 유치가 더 될 거고 외자 유치가 더 되면 그거는 외자가 한국 돈 바꿔가지고 미국 돈 사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강달러가 되고 예. 그러면 강달러 관세는 물가 상승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금 인하는 또 강달러입니다. 예.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 예. 인플레이션이야. 아. 인플레이션. 예. 자, 첫 번째 미국 경기가 다시 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미국 경제가. 예. 예. 그 정책 세 가지 정책 하나만으로 예, 예. 세 가지 정책 예. 패키지로 그다음에 미국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처럼 매뉴팩처링 하는 나라거든요. 예, 예. 제조업하는 예. 나라거든. 예. 근데 중간재를 어디에서 수입합니까?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다른 예.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예. 한국 이런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예. 관세를 올려. 예. 그러면 중간재가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종 물품인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또 올라가죠. 올라가죠. 자, 아니, 이게 사방의 인플레 요인이네. 사방이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다음에 예. 반입인법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임으로 일했던 노동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 쫓아내고 백인들끼리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채워줄 백인들이 많지 않아요. 예. 중졸자들, 고졸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제철소를 다시 세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음.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 일할 실제로 사람이 필요 없구나. 제 말이 아니고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국의 뱅킹 커미티에 있는 최영현이었는데 예. 필 그램이라고 민주당 갔다가 저 공화당 왔다 갔다 했던 의원이 있어요. 예. 공화당에서 상원의원 의원까지 했는데 예. 뱅킹 커미티 최영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요인들 플러스 6, 70년대라면 모를까. 그 제철소하고 자동차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다시 만들어서 아. 노동자들한테 가서 거기에서 일하라고 하면 예. 우리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할 사람 없다. 지금 일할 사람 있겠니? 예. 생각을 해봐. 트럼프야. 예. 지금 IT하고 인터넷 플랫폼으로 다 갔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다 그런 쪽이야. 예, 그렇죠. 근데 그 빠릿빠릿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부가가치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예. 그거 가지고 우리 돈 번 거야. 예. 근데 우리 보고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 하라고? 환경 파괴하는 산업 하라고? 그러니까요. 70년대 말이죠. 예. 80년대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탐사보도가 미국의 노동 환경에 관한 탐사보도였어요. 예, 예. 그만큼 열악했어요. 그게 조금씩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금융과 IT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백인 이른바 레드넥들, 백인 예. 노동자 계층을 자극을 하면서 예. 야,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할 거야.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도대체 위대한 미국이 언제 때였어? 라고 물어보면 예. 사람들이 그게 언제 때였지? 혹시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한 70년대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예. 그때 행복했니?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된 지지층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게 예.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일기 때는 명백히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예. 2기 때는 뭐 다른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저임금 백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 예, 많지 않다. 많지 그러니까, 않다. 예, 예. 근데 똑같이 투표로는 왜 그렇게 투표했냐? 그러면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식이 실체와 같아야 투표를 잘할 수 있겠죠. 예, 실체는 진실이겠죠. 예, 그리고 내가 실체를 봤어. 예, 그래서 투표를 잘하세요. 예,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에요. 예, 경제는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경제도. 예.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확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체감하는 건 있는데 그렇죠. 해석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실제로도 공화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원들은
갑자기 경제가 나빠져요. 아, 아니 그거는 CNN에서 그 여론조사를 많이 예, 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화당원들이 갑자기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군요. 경제 그렇죠. 상황에 대한. 예, 그래서 예. 자기가 믿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언론이 완전히 정파적인 언론들이 부채질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예. 우리가 거기에서 한 부분 더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경제 문제에 관해서 예. 진정으로 알고 투표했나? 아니면 선동당해서 투표했나? 아. 이 경제와 관련한 그 실체적 진실 이외에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 정치적 관점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 관념이 살아남아서 예,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생각. 측면이 예,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야, 한국 기업만 당하는 거야? GM이 멕시코에 있잖아. 그럼 이게 실제로 압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관세를 높이면 미국 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 야, 이거 물가 왜 비싸졌어? 트럼프 듣는데. 그 다음에 강달러면은 서로 달러를 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예. 트럼프는 이걸 모를까? 트럼프 알아요. 알겠죠. 예. 트럼프가 가장 잘 쓰는 전술이 예. 이 사람이 한번 퇴학당해가지고 예. 밀리터리 스쿨 비슷한 데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그때 손자병법을 많이 봤대요. 트럼프가요? 예. 손자병법이 그렇군요. 그 가장 많이 그 번역된 언어가 영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손자병법을 되게 좋아해요, 미국 사람. 아, 오늘 모르는 거 너무 많이 알게 예. 됩니다, 저 지금.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전술이 성동격서예요. 아, 이제까지 패턴은 성동격서였어요. 예. 무역을 지금 말하잖아요. 예. 무역을 한 1년 말할 겁니다. 아, 그럼 이쪽에서 시끄럽게 한 다음에 다른 다른 쪽으로 치는 겁니까? 뽑아 먹을 거는 다른 쪽에서 이쪽도 아. 물론 뽑아 먹지만 예. 성동에서도 뽑아 먹지만 예. 생각보다 덜 뽑아 먹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자기들도 다칠 걸 아니까. 예. 예. 그렇게 트럼프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트럼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예, 진짜 네. 똑똑한 사람이고요. 예. 격서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제 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걸 남의 가게에서 팔면 안 돼요. 자기 가게에서 해야지. 그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거를 우리 정부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 국내 경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가 이런 최경영 기자님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내 예. 경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기자님이 최경영 TV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영상을 좀 잠깐 보고 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틀어주시죠. 네. 2004년 요 무렵, 2008년 요 무렵, 그리고 2020년 잠깐 요 밑에 있는 것만 보십시오. 다 파란색인데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2022년부터 지금 몇 분기 연속이에요? 2024년까지? 7, 8분기 연속 되는 것 같죠? 전년 동기 대비 소비가 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야. 자, 김대중 정부 때 잠깐 그랬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잠깐 그랬죠? 몇 분기 안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잠깐 그랬죠? 윤석열 씨가 집권한 이후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기간이 있었나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와, 이거 잠깐만요. 저는 저 지금 그래프 처음 보는데, 네, 통계청 가시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때, 그럴 때나 내수가 저렇게 줄어드는데, 그래프 보면. 계속. 아니,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이게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예. 근데 그 최근 일부터 한번 복기를 예, 해보죠. 역사하고 구조만 아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역사는 제가 좀 정부별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예. 세 단계로 나눌게요.
크게 보면 개발 성장의 역사, 냉전 시기 때 미국의 보호하에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보호하에 냉전 시기 때 개발 주도적 성장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네. 박정희 네. 전두환 때죠. 이게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자본주의 최전선에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쇼케이스처럼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지원해주고 뭐 사실 그 이렇게 덕을 한 받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그 덕을 받고 맞죠.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제가 이제 50대인데요. 그 저보다 윗세대 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예. 어떻게 성장했죠?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최경영 기자님이 언제 나한테 질문할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IMF 끝나고 나서 그렇죠. 예, 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반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스타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2000년대 이후에는 예. 크게 일어났던 게 네. IT 붐과 아, 예.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예. 2000년 말 2001년 초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중국 시장이 예. 아주 중국 시장이 커졌죠. 예, 그리고 열리고. 김대중 정부가 IT 인프라를 미친 듯이 깔았습니다. 예, 그랬죠. 예, 미친 듯이 깔았고 운대도 맞았고요. 그리고 CDMA가 하나의 통신의 그 어떤 코드가 됐죠. 예. GSM, CDMA 양분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때 과학기술정보 제가 지금 부처 이름은 기억이 안 맞습니다. 나는데 예. 그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네. 독립부처로 만들 생각을 네. 하는 게 굉장한 발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IT 부흥 성장의 그 등에 올라탔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등에 올라탔습니다. 네. 그게 한 20년 지속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중 갈등이 2010 한 6년부터 15년부터 트럼프의 등장 이후부터 일어나죠. 예.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화당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를 보시면 예. 역사적인 그래프가 쭉 나와요. 음. 공화당원들이 중국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 2010년도 이후부터 조금씩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트럼프가 와서 당신들 일자리 뺏는 게 쟤들이야 라고 하면서부터 쭉 미워하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나빠지는군요. 지금은 거의 90% 정도가 미워합니다. 그 정도로 미워합니다. 공화당원들이. 예. 거기에 이제 허덕허덕 못 따라가니까 예. 민주당원들도 지금은 근 80%가 미워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민주당원들은 그 과반도 안 됐었거든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예. 근데 지금 한 80%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때리기를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유권자들이 다 미워하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황을 그렇죠. 악화시키네요. 이준석 씨가 중국 때리기 많이 했고요. 예.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중국 때리기 많이 했죠. 아, 우리도 비슷하게 간다는 거군요.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자유가치 동맹 막 흔들었잖아요. 예, 예. 엄청나게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옆에서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알랑방구 끼었던 네. 알랑방구 끼었던 굉장히, 경제학자들 예.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권 초기나 정권이 넘어가기 전부터 코드를 맞추면서 예.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국내 석학들이죠. 석학과 애널리스트들이죠.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괜찮아. 아.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재편될 거야. 아. 저쪽 먹고 예. 동남아 먹고 어. 인도 이렇게 부상하면 거기 먹으면 돼. 다른 동네 가면 돼. 5년만 참자.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솔직한 거예요. 그나마 그게 솔직한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그나마 그게 솔직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국민들한테는 자유가치 동맹이라고 속였잖아요. 예. 뻔히 그렇군요. 예. 뻔히 시장이 반으로 쪼그라들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예. 그런데 대안이 5년만 참자였어요. 예. 5년만 참자. 5년만 참자. 5년만 참으면 미국이 다 평정을 할 거니까. 이토록 참신한 대안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과 서유럽과 음. 새로 뜨는 동남아와 인도에 붙어가지고 예. 우리는 다시 매출이 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5년, 10년 동안 우리가 참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고요. 예. 가장 못 참는 체력을 갖고 있는 게 알고 보니 한국이다. 한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미국과 중국과 다른 인도, 동남아에서 다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수출 대기업들도 예. 지금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삼성전자 당장 시가총액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 지금 좀 위험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을 쭉 보세요.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화학회사들 있잖아요. 예. 시가총액 줄어드는 게 예.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포스코 보십시오. 심각하네요. 포스코 예. 50조 60조 갔다가 지금 확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니 증자를 한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가총액이 줄어들어. 예.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니까 예. 자사주 매입도 10조 했더라고요. 근데 뭐 효과도 별로 안 갔다고. 이게 뭐 주식 뭐 초코파이 같은 것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살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오르는 거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우리라도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방어를 좀 하려고 했었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제 구조조정 움직임도 있고. 그것도 한번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10조를 그러면 주식 사는데 써야 될까요? 아니 사실은 뭐 제대로 경제를 살리려면 R&D 해야 되겠죠. 예, 정확한 데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데 투자해야 예, 되겠죠. 예. 만약에 한 9조 정도 써서 음, 100억짜리 정말 슈퍼 탤런트들 예. 전 세계 인재들 지금도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과학자들, 기술자들, 엔지니어 쫙 모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한 900명한테 투자하면 9조예요. 그 사람들한테 HBM을 만들어라. HBM 지금 6, 밀리고 있으니까. 6, 7 다 너희들이 만들어. 예. 1조 줄게. 아, 성공한 팀에. 그게 10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가 오르겠네요. 예. 그게 10조라는 돈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런 돈을 이런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일부 소각하고 식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올리고 예. 또는 최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연합인포맥스에 나왔더라고요. 아, 이게 또 다른 지배구조 재편? 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물산에 넘기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넘기면 예. 그렇게 꿈꿔왔던 금산분리가 자동적으로 되면서 아, 그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보호법에 예. 빠져나갈 수 있는 지분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사고파고 할 것도 없이 수합을 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예. 생명과 화재가 가지고 있는 지분, 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 예. 생명과 화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지분을 수합을 하면 예. 그러면 정부가 요구하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 보호법을 빠져나가면서 금산분리가 자동적으로 되고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는 예. 굳히게 들어가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냐? 아, 그렇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이거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데, 시간이 좀 다 가가지고, 저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원래 어디서 시작했냐면, 내수가 너무 안 좋다. 이 얘기 하다가, 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해왔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뭐, 굉장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례에서 보듯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하더라. 근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이러면 내수는 뭘로 진작하나 제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성동격서에서 어디서 칠지도 뭐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에서 국내든 국제적인 문제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처가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예, 어차피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못 나올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네? 마지막으로.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예.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이 너무 착각하시고 어떤 정부에서는 막 이렇게 막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첫 번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제발 구별해 달라.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 예. 반도체 정부가 개발 못 해요. 예.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알아서 해야 돼요. 예.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재정 정책과 예. 통화 정책입니다. 예. 예. 근데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에 맡겨놨죠. 예. 예, 이론상 맡겨놨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재정 정책 하나밖에 없어요. 예. 기획재정부가 세금으로 돈 쓰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면은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는 예. 거죠. 그러면 그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점에 돈을 풀고 어떤 시점에 돈을 거둘 것이냐.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 어떤 시점에 돈을 쓰고 어떤 시점에 돈을 풀고 걷고 그리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시점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쓸까의 문제에 관해서 감시하는 게 언론의 감시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정책, 자유가치 동맹을 흔들고 그다음에 재정으로 부양해야 될 때 부양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추경해야 되나? 본해산 지금 심사 중인데 추경해야 되나? 라고 말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관해서 만약에 과거에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도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바보 멍충이 같은 집단들이 말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화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문재인이나 노무현이었다 또는 김대중이었다 라고 하면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을까? 예. 예. 그렇게 언론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재정 정책이 그 유일한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 재정 정책을 언제 어느 때 돈 쓰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 중간고사 지금 보고 있는데 기말고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추경 예산 꺼내는 거는. 네.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제대로 언론이 역할을 하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 역할의 맨 앞에서 최경영 TV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프레시안 TV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